2021년 10월 1일 밤 10시 31분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남겨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 가지고 이건 뭐 조금 하나 걸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이 조금 이렇게 조금 실해 가지고 잠바 입기는 좀 그렇고 이래 가지고 좀 보기가 그렇네요. 이런 것은 뭐 망토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저 세계적인 지휘자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그저 망토가 있었던가 봐요. 그 망토를 조수미 성악가죠. 조수미가 이제 카라얀하고 엄청 가깝게 지냈으니까 이제 그 망토가 굉장히 탐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그 망토를 저한테 좀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는가 봐.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만은 가져가라 그랬다고 하라는데 그런 망토가 있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제 막 카라얀이라고 하니까 또 그렇고 또 음악으로 치면은 루치아노 파볼로티, 루치아노 파볼로티가 이제 부른 노래 중에서 노래가 많죠. 그분이 부른 노래가 상당히 많은데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고 있다고. 그 노래가 정말 명곡이에요. 루치아노 파볼로티가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마 인류 역사상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테너 가수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볼로티가 부른 그 노래를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듣고 난 다음에는 딴 사람 가수 듣는 것은 그 사람보다 영 못하니까 참 진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은 나도 앞부분은 조금 이제 좀 그러는데 나도 좀 따라 부르는데 뒷부분은 그거는 진짜 전문가들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성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 노래는 진짜 대단하대요. 하염없노니 슬퍼 내 볼에 흐르네. 여기 동네가 돼가지고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네. 저 낙동강 가에서 부르면은 그거는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노래가 생각나네. 어제 이제 이 상당히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 가시는 그 과정을 이거 내가 영상 기록에 남기는 것인데 상당히 소중한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또 못했는데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오늘 있었던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역사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 지금 현재 포인트를 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국내 정세가.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제 제주도의 대의원하고 민주당 대의원하고 진성당원들의 이제 선거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 숫자가 대략 보니까 크게 이야기할게요. 크게 이야기하면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제주도에 있는 민주당 대의원하고 진성당원들의 그 숫자가 한 14,000명 정도 돼요. 그보다는 조금 더 적어요. 적은데 투표에 참석한 사람이 약 한 7,000명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하니까 52%가 투표에 참석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크게 이야기하면은 14,000명이 있는데 14,000명에서 약 7,000명 정도가 투표 참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000명은 투표 자체를 안 했더라고. 그 참 진짜 상당히 중요한 건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당원이다 그러면은 그 중요한 선거인데 절반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절반은 내가 볼 때는 뭐 가짜 대의원인가? 가짜 당원인가? 참네. 모르죠. 그 뭐 서류상 당원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중요한 선거인데 이낙연이나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금 후보는 뭐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했죠.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 나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중간에 탈락됐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탈락 6사람이 쭉 갔는데 이제 정세균하고 김두관이가 이제 중도 탈락을 해가지고 지금 4사람 남아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또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요 4사람이 이제 지금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하여튼 절반밖에 투표를 안 했다고 하니까 좀 씁쓸해합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도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저기 내가 그 이재명 도지사가 좀 압승이에요. 56%. 한 7,000명 정도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56%를 얻었고 그 이낙연 씨는 이제 36% 얻었어요. 얻었고 아주 현재 과반인데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추미애, 박용진은 뭐 3등, 4등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지금 내일이 10월 2일인데 토요일인데 내일은 민주당에서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에 이제 거주하는 이제 대의원하고 진성당원들 이제 투표가 있고 3일날 이제 일요일에는 인천에서 이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건너뛰 가지고 10월 9일 날이 이제 토요일인데 거기 경기도 하면은 뭐 이재명이가 유리한데죠. 그리고 10월 10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날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하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3일 인천, 9일 경기도, 10일 서울 이렇게 이제 4번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가는 추세로 볼 것 같으면은 아마 무난하게 이재명 도지사가 한 50% 과반이 넘어가지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낙연 씨는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이낙연 씨의 이제 성격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을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박도사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는 거 하여튼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어떤 그 선생님이세요. 박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낙연 씨에 대한 그 평가를 아주 혹독하게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이낙연 씨가 내 유튜브 볼 일은 없는데 모르겠어. 또 명예훼손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 방송에서는 그렇게 해요. 썩은 감자라 그래요. 그 박 선생님께서는 이낙연 씨를 보고 썩은 감자라 그래요. 썩은 감자라면서 아주 인간성이 아주 좋지 못한 사람으로 겉으로 보면은 아래 얼마 전에 내가 이제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한테 누굴 지지하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자기는 홍준표를 지지하고 자기 집사람은
이낙연을 지지하는데 왜 지지하느냐 하면은 점잖하게 생겨서 그렇다면서.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점잖한 척 이렇게 하지만은 그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아주 그 인간성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 아주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실제 그 이낙연 씨 척근이 3사람이나 죽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하고 지금 여야가 한 통속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옵티머스 사건은 그 윤석열이가 거기에 또 개입돼 있다고. 개입돼 있다기보다는 서로 인연이 관계가 있다고. 조남욱 회장하고는 윤석열하고는 엄청 친하단 말이에요. 친하고 하여튼 그런 옵티머스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을 투자 많이 하면은, 투자라기보다는 돈을 이렇게 맡겨 놓으면은 이 이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돈을 해먹고 갚버리고 그거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되고 그런 사건이 옵티머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라고. 그런 것에 이제 이낙연 씨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이라면은 이제 선거를 이제 그 사람이 이낙연 때문에 이제 그 깜빵에도 한번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진성당원들은 회비를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데 회비를 대납을 했다고. 그 사건으로 깜빵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죽었다고. 하여튼 간에 뭐 그거는 뭐 열린 공감 TV에서 다 밝힌 이야기고, 뭐 나도 뭐 세밀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정봉주, 정치 천재 정봉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뻔뻔질을 하는 것은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때에 작년이죠. 작년 3월달 그 무렵에 그 윤석열 그 처하고 그 장모가 뭐 좀 질이 안 좋잖아요. 뭐 솔직한 말로 뭐 자기들이 이 이야기 들어도 뭐 할 수 없잖아. 왜냐니까 그 윤석열이 그 장모로 인해 가지고 피눈물 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 재산이 이렇게 날아가고 깜빵에도 갔다 오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얼마나 그 참 그 질이 나쁘냐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고발시키라. 그러니까 고발을 사주했다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을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 오차 TV가 있었잖아요. 오차 토론이 있었거든. 저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에서는 8사람이 남아가지고 오차 토론이 있었다고. MBN에서 오후 5시 10분부터 7시 10분까지 하는 걸 내가 오늘 쭉 다 봤는데, 2시간 정도 하는 걸 쭉 거의 다 봤는데, 거기 보니까 홍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손준성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야기하니까 윤석열이가 저질 정치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이제 좀 한번 붙은 거지. 근데 고발 사주 의혹을 이렇게 좀 파묻기 위해서 이제 대장동 사건을 터뜨리지 않았나. 이제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고발 사주 의혹이 좀 파묻힌 것 같지만은 또 그거는 그렇지도 않다 그러네. 하여튼 간에 지금 그렇다고. 그렇고 대장동 의혹을 지금 이제 불을 지르는 것은 지금 뭐 정치 천재 이봉주도 이제 어떤 그런 이낙연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어떤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재명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에서 나왔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어떤 모 간부가 그랬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쉽게 말해 하도 막 이렇게 언론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막 없는 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일단 10월 10일 날 이 상태로 가면은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후보로 이제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결격 사유를 만들어 가지고 까란치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나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참 더티하느냐고. 자기가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원팀이 돼가지고 팍 이렇게 멋지게 한번 밀어주고 말이야. 철학의 3대 요소가 공원정이라 그러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와 무를 초월하는 것을 공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기든지 지든지 그거를 초월해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이도 아직 뭐 이낙연 해봐야 내보다 4살 많은데 그 대선 후보자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한교안이도 내보다 나이 적고, 저기 윤석열이도 내보다 영 아래고 그래요. 하태경이 이런 애들은 애들이고, 저 원희룡이도 내보다 적고 그래요. 내보다 많은 사람 해봐야 홍준표하고 안상수는 내보다 10살 많아요. 홍준표, 안상수, 그리고 저기 이낙연이고 그러는데, 이낙연 해봐야 뭐 나이 지금 뭐 내보다 4살 많으니까 이제 70이잖아. 나이 이제 원래 이제 나이가 좀 더 장수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야 바이든 가짜 대통령 바이든도 80이 넘어 사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한 5년 뒤에 가봐야 75세 같으면 요즘 팔팔하다고.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러면 멋지게 한번 밀어주고 또 자기 또 다음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말이야. 꼭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나? 참네. 하여튼 간에 그것을 이제 이재명이가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쉐리 막 없는 제도 만들어 가지고 쉐리 막 그 후보 결격 사유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가려고 한다, 끝까지 한다, 막 그렇게 박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실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래요. 그렇고 그 국민의힘당에서는 오늘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5차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8사람이죠. 8사람이 지금 있는데 6차 토론이 아마 10월 5일날 화요일날 KBS에서 이제 하고, 6차 토론 마치고 난 다음에 10월 8일이 금요일인데 그날 이제 4사람이 이제 아웃되죠. 아웃되고 4사람이 남는데, 또 4사람이 남아가지고 이제 또 토론을 계속 해가지고 최종 선보를 내죠. 그러면은 지금 4사람 가운데 뭐 주로 이제 3사람 안에 든다는 것은 뭐 아무래도 뭐 윤석열이가 들어갈 것 같고,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도 프레임이 뭔가 이런 말을 최근에 들었는데, 뭐 나는 뭐 현실 정치하고는 조금 뭐 거리가 먼 사람 아니었어요. 원래 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공이라기보다는 내가 원래 품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 문제 아닙니까? 사후 영혼 문제, 이것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현실과 영 떨어진 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시무도라는 그 말이 있듯이, 시무도는 뭐냐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그 구도의 하나의 행각이에요. 그 발자취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소를 찾아서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참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여기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원래 참 자기 마음속에
온 우주에 그 보물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부도의 행각을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는 거야. 떠나가지고 이제 뭐 단계가 10단계가 있어요. 그럼 최종적인 단계는 다시 속세로 내려온다고. 내려와가지고 중생을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부도의 총결론이라고. 그래서 뭐 현실 정치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도 이제 내가 알고 이러는데 뭐냐니까 그 어떤 사람을 지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조금 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이재명 씨가 자기 형수한테 욕하는 거 들었고 난 다음에는 만장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사람은 아이고 내한테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막 그런 욕을 사람이 하다 보면 욕을 할 수도 있지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더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오히려 이제 좀 찬성하는 판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까지 가다 보면은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런 욕을 자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해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 때에 주위에서는 뭐라도 하나 걸리면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든. 정치판은 살벌해요. 사람을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 되라고. 그러니까 뭐 티끌만한 거라도 막 참 단 10전 막 1원 한 장이라도 10원 한 장이라도 뭐 해쳐먹는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말이요. 막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직접 이야기했지만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단 말이야. 주위에서 샅샅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런데 자기 형이 정봉주 정치 천재 정봉주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 자기 형이 이제 자기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난 이래로부터 이제 뭐 내 동생이 성남시장이니까 이래가지고 막 좀 이렇게 설쳤던가 봐. 그러니까 형님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제 자꾸 이제 어떤 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이제 그런 것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욕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간에 뭐 나는 이러나 저러나 다 이해를 다 하는데 하여튼 간에 막 이래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측에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을 한번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은 막 윤석열의 처가 문제가 있든지 장모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윤석열 씨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프레임 싸움이라 그러더라고. 말이 옆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8사람이 지금 남았는데 3사람이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하고 홍준표, 막 유승민이 요 3사람은 지금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한 자리 가지고 5사람이 싸우는데 첫째가 이제 그죠 황교안, 그 다음에 원희룡이, 그 다음에 최재형, 그 다음에 하태경이 이제 안상수 요 5사람이에요. 5사람이 이제 5사람 중에서 4사람은 탈락되고 1사람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누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오늘 뭐 나는 모처럼 그 국민의힘당에서 8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는 것을 쭉 다 지켜봤어요. 이때까지는 조금씩 이제 유튜브로서 올라오는 거 주요 부분만 조금씩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 봤어요. 다음 주 이제 5일날 다음 주 화요일이지. 화요일날 5일날은 KBS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한교안 씨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하태경하고 공개 토론 한번 하자 이제 이래 했었더라고. 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직접 그래 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야, 나는 저런 데서는 저런 분위기에서는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사람이 덕이 있어야지. 뭐냐, 황제, 뭐, 검수, 이적, 뭐야, 그, 시대 흐름이 있는데 자꾸 외워도 자꾸 잊어버려요. 황제, 왕패, 이적, 검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적, 검수인데, 지금은 이제 황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적, 검수 시대가 된 거라. 검수 시대. 황제, 왕패, 이적, 검수 이럴 거야. 황제 시대는 가고, 황제 시대는 맨 처음에 인류 역사 초창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환웅 천재를 이제 그 시키고 또 당군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그 임금과 같은 재정 일치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 그 다음 패, 그 다음에 이적, 그 다음에 검수. 지금은 검수 시대라고. 내가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지는 않고 얼버무려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쉽게 말해서 동물들의 세계와 같이 됐는데 다시 이제 황제 되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의 이제 끝에서는 통일로 들어가거든. 그렇듯이 지금은 정말 황제가 이제 나와야 될 시점이다는 것을 내가 좀 느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덕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덕이 없느냐고 말이야. 아니, 딴 사람이 내보고 대통령 하라 그래도 나는 자격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사양을 해야 되잖아요. 사양을 하고 또 사양을 하는데 주위에서 막 추대를 계속 할 때는 그렇지만은 나는 배운 것도 뭐지 없고 또 덕도 부족하고 하지만은 참 그렇게 원한다면은 내가 하지 못해서 참 이렇게 막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부족한 내를 좀 많이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막 상대방의 후보를 이렇게 막 흠집을 내고 내가 이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전부 다 그러더라고. 국민의힘당의 8사람 중에.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말할 기회를 주게 되면은 자기가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 좀 감퇴가 되니까 그 말을 못하게 해버려요. 야, 진짜 사람이 참 그렇대요. 진짜 난장판이고 참 진짜 동물의 세계더라고. 동물의 세계야.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 안상수 이제 전 인천시장께서는 정말로 한 200만 명의 이제 청년 실업을 구제하고 100만 호를 이제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한 금액을 1억 5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신뢰성이 있어요. 그래서 총재님을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인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간에 10월 10일 되면은 이제 10월 8일 다음 주 금요일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4사람이 이제 드러나고 10월 10일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라나 회장님이라면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딥스테이트 세력이죠.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라나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젠가 아래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야. 이제 막 그 이야기 안 들으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럴 사람은 내 방송 보지 말고 나가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의 이제 다 돼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의 다 돼간다. 그러니까 임청근 박사님 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임청근 박사님이 하는 말이 한 260만 명을 이렇게 구속 수감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260만 명. 그 관타나모 이런데 그 미국의 이제 그 미국 대선에 외세를 땡겨 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 반란법에 의거해 가지고 체포 구금할 수가 있고 일부는 사람이 죽였다 하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라나 회장도 그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크게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고 이제 아마 그게 이제 곧 임박하게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들은 것은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 미국 애리조나의 마리코파시의 이제 그 결과가 지금 하여튼 이제 다시 트럼프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가 되면은 이것은 세계 통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서로 느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황제 이분이 바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 서울 저 구파발이 있어. 구파발 한정거장 앞에가 연신내역인데 그 연신내역 그 부근에 자기 사무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가 한번 알면은 한번 찾아가서 조용하게 이제 뭐 같이 한잔 차도 한잔 하면서 내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하니까 자기는 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것에 대한 아주 조예가 깊고 엄청 공부를 많이 했지. 그리고 자기도 강상훈 박사님 밑에서 공부를 했고 말이에요. 기라성 같은 스승님을 여러 사람을 뒀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현대미술을 또 전공을 했고 만화도 잘 그리고 이제 양자물리학이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방면이 있고 내 같은 경우는 기독교잖아. 기독교하고 이제 기타 이런 종교계통에 나는 또 누구 말대로 한가닥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하는 투라든지 어떤 확신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좀 안 만나보고 싶어요. 하여튼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경남 도당의 허성정 위원장님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던데 아이고 정말 그 명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 글 잘 적었다고 내가 댓글을 달고 그랬는데 뭐 어떤 유튜버가 어떻게 국가혁명당이 적폐 세력이다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봐. 어떤 유튜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유튜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실명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중 되면 며칠 뒤에 보면 내가 알아볼 수 있겠죠. 어제가 9월 30일 날 2021년 9월 30일 날 코미디언이고 영화 감독이죠. 심형래 씨가 하늘궁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 3-40분 이제 있다가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그게 나는 실시간으로 봤어요. 보니까 그 라후나의 영영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트럼펫인가 이것을 부는데 3번 해가지고 3번 다 실패를 하더라고.
그 뭐가 서로 이제 음이 안 맞는 거죠. 그 노래 부를 때 남자가 노래 부를 때는 여자 키로 하면은 거기 노래가 안 돼요. 남자는 남자 키로 해야 노래가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 연주를 하는데 뭐가 안 맞았던 모이라. 그런데 녹화해 가지고 보낼 때는 그 내용은 싹 빼고 보내더라고. 그런데 그 심영래 씨는 이제 허경영 어떻게 해서 허경영 총재는 그 하늘궁을 찾아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뭐 심영래 씨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는 이렇게 한 번씩 보는가 봐. 보는데 그 몸과 마음과 혼과 정성을 다 바쳐서 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문제를 특히 인간의 영혼 문제를 이렇게 이 모든 인류의 영혼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큰 서원을 세우고 뭐 그렇게 부도의 행각을 하다가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은 건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몇 번 듣고 또 총재님하고 이제 이렇게 그 인연이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인간성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는가 봐요. 어떻게 확실한 그 깊은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총재님께서 신인이다 이렇게 하고 찾아온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가운데 막 이렇게 막 몰라 그래. 그래 총재님께서는 항상 웃잖아요. 이제 모르니까 어린애들이 그냥 어린애들은 귀여우니까 할아버지 입장으로 봐서는 손자가 얼마나 참 귀여워요. 뭐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웃고 이러면은 손자는 모르고 할아버지 막 수염도 땡기고 상투도 땡기잖아요. 어제 내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심영래 하는 말이 앞으로 그 허경영 총재님이 전에 그랬거든. 이제 운전을 할 때 말이야 손을 놓고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할 때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데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이러고 말이야 말을 막 놓더라고. 참. 나이가 내가 심영래 씨 그분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총재님하고 내하고 나이는 한 7살 차이 나요. 7살 차이인데 뭐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막 먹으려고 막 하더라고. 참, 그게 좀 우스운 거죠. 그래 나중에 참 진짜 그 세계 황제가 되고 나면은 웃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계 이제 내년에 대통령만 돼도 그런 게 많죠.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이에요. 그 혁명을 하기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거기 그 위관급 우리나라 위관급을 이제 포섭하는데 빨갱이로 이제 이렇게 포섭하는데 책임자였다고. 그러니까 그 사형이지 쉽게 말해서 사형이 될 쯤에 자기가 그 조직을 싹 다 불었거든. 불고 이제 그 당시에 백선엽 하고 정일권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 요즘 말로 하면은 보안사 국가 기무사라 그러나 전두환이가 있을 때 그 보안사였지. 그 당시 그 전에는 특무대인가 하여튼 그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군대 내에서 아주 그 조사하는 데라고. 거기 붙잡히 가가지고 고문도 오지게 당하고 또 하루 종일 꿀 앉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다 본 사람들이 그 키도 조그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 앉아 있으니까 말이에요. 옛날처럼 말이야 서로 맞물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된 것은 모르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군기를 딱 잡아준 사람이
박종규라고. 딱 보고 야가 버리장머리가 없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싶으면은 딱 놓으면 막 촛대비라고 막 쎄리 막 까버리거든. 그랬다 그러더라고. 깡패지. 그러니까 막 경호실장이 말이야. 그리고 주먹으로 막 하지 막 급소 같은데 훅으로 한 방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지. 근데 이 새끼가 막 대통령 가까 앞에 서로 맞물려고 하느냐고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그 총재님께서 내웃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 것을 좀 보고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뭐 정인태 교수님께서 그 심영래나 그 뭐야 지금 연예인 찾아온 게 김세려나 그리고 엄용수인데 이름을 바꿨죠. 엄용수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막 그런 사람도 좋지만은 라우나를 한 부르는 게 어떻겠노 이러더라고. 가황 라우나나 이런 사람을 한 불러버리면 인기가 확 될 건데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을 이제 선거 뭐야 그 무슨 그 운동하는데 무슨 어떤 직책을 하나 주면 좋을 건데 뭐 그런 말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미 대통령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크게 보면은 이미 되어 있는데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에서 모르지 뭐 라우나 선생님이 저게 저 하늘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이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가 될 건가. 지금 내가 제일 그 관심 깊게 보는 것은 일단은 8월 18일 날 이제 대통령에 출마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미 2년 전이죠. 2019년에는 국가혁명당 그에서 이제 대통령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국가혁명당에서는 확정을 했고 2년 전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실공히 2021년 그 2019년 그때 기해년에는 국가혁명당 창당을 했고 창당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확정을 했고 그리고 2020년 경자년에는 삼상공약 시를 엄청 뿌렸다고. 그리고 2021년 올해 신축년에는 그 시가 꽃이 폈다고. 그래서 꽃이 대한민국에 만개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삼상공약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배당금 150만 원, 결혼하면 1억, 3억 준다는 거는 다 알게 돼 있다. 꽃이 활짝 피고 2022년 내년에는 이제 열매가 맺는다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다 말이야. 맺는데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는데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있으니까 재미가 있다고. 일단 중요한 것은 2021년 2달 전에 8월 18일 날에서 행주 산성에서 백마를 타고 이제 내가 출마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 아직 이제 법적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아직 하진 않았죠. 안 했지만은 이제 그 등록이 이제 곧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언론이 지금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국민들은 내부에서는 허경영 총재님을 엄청 지지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1초에 통화가 한 통화 오시니까 6,700에 010 6,700에 1,500번 전화번호를 공개를 해놓으니까 뭐 진짜 그 전화 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게 전화를 하는 거야. 총재님 막 그 직접 통화가 되니까 얼마나 그 기분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는 그 일일이 다 그걸 못 받으시니까 바로 이제 3월 9일 날 이제 50% 이상 지지를 받으면은 이제 1억 원을 줍니다. 150만 원 평생 줍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는 50%가 아니죠. 실제는 한 80% 내가 볼 때는 90%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또 그래 나와야 되고.
에, 그리고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은 8월 18일 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굉장히 막고 있단 말이에요. 막고 있는 허경영 총재님이 텔레비전에 못 나오게끔 막고 있는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나오기만 하면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니까 이제 전부 다 모든 후보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을 전부 다 따라하거든요. 전부 다 따라하는데, 실제 이제 공약의 원조가 이제 한번 텔레비에 나와서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말까지 이제 아나운서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언제는 오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기다린다고. 총재님께서도 나가고 싶고, 우리들도 보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 이분이 아래 인천 방송에서 한번 나오셨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큰데, 규모가 큰데,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그 국민의힘당 8사람이 나와서 한 데는 MBN이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5차인데 4차 때는 MBC에서 했다고. 그렇게 하듯이 MBC나 SBS, KBS, 뭐 JTBC나 요 정도 급에 해당되는 데 나가셔가지고 이제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언제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국과의 그 관계가 우리가 이제 밀접하고, 내가 볼 때는 이미 그 총재님께서 이미 그 박윤서 선생님께서 내 이야기하다시피 중국은 이미 망했다 그러잖아요. 망했다 이라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이 뭐 망해, 아주 그대로 그렇게 시진핑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보는 사람은 망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은 뭐다? 작년에 이미 황제가 출연했다. 국가혁명당이 벌써 대세를 잡았다. 실제 현상적으로 어떻느냐고. 현상적으로는 지금 국가혁명당에 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안 됐지만은 백궁에서는 이미 국가혁명당에서 이제 다 국회의원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화되는 것은 내년에 이제 현실화되겠지. 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고, 그 임시 비상계엄 사태에서 대통령이 헌법 76조 2항에 긴급 명령권으로서, 긴급 재정 명령권, 그리고 72조 2항에 의해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말이야. 이것을 할 때에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야. 하늘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뭐냐? 국민들이 도와준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확 달아붙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한단 말이야. 그런 상태가 반드시 오게 된다. 뭐 토네이토 같은 게 한번 싹 불어버리면 그냥 웬간한 집들은 다 산산조각 돼서 날아가 버리잖아. 그렇게 하듯이 허경영의 토네이토 이런 것이 내년에 불어닥친다고. 불어닥치면은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고액 변호사들 말이야. 정치, 검찰, 언론, 정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요런 세력들을 싹 태풍이 불어가지고 정치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지교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싹 잡아넣게 되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되고, 당선이 이제 역으로 들어가 버리고, 반드시 그거는 이미 돼 있는 사실이니까 역으로 하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제 폭발적인 걸 어떻게 알려져야 되니까, 그럼 알려지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데 지금 대장동이 이제 거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이더라고. 쉽게 말해서 판교 요건데, 요게 대한 사건이 이제 지금 이제 오늘도 국회에서도 뭐 아무 일도 못하고, 이 때문에 말이야 이재명이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재명이를 낙마를 시켜야, 지금 이제 그 이낙연이도 뭐 좀 자기도 좋잖아. 만약 이낙연이가 그 실격 사유가 돼가지고 되면은 대통령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낙연이 심보가 그렇거든. 원팀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깨끗하게 졌으니까 승복하고 이재명을 적극 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을 데려간 것도 끄집어내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하고 그 다음에 조중동 언론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깔아앉히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오늘 아무 일도 못했다더라고. 특검해라, 특검 받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또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대장동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함으로써 이제 많이 터지겠죠. 그게 이제 한두 달 가고 또 윤석열이 이제 검찰 고발 사주하는 거 네가 좀 대신 고발 좀 해달라 이제 이건데 고발 사주 그 문제가 지금 이제 화산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하니까 검사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곧 10월 달에도 이제 일어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재밌게 돌아갑니다. 그와 맞물려서 맞물려 가지고 맞물려 가지고 미국의 문제가 되는 중.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앉아서 이미 중국의 에너지를 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망해져 가고 있고 이미 백궁에서는 이 말은 아래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100명이 전 세계 인구에 80억이 있다라면은 한 100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30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같다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거든. 안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1번부터 86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못 사는 사람 끄트머리에서 30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같다고 하니까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니까 이미 그것을 이제 주로 그 86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딥스테이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세라 개세라가 그 말이라고. 그 작업을 이미 트럼프가 해 나오고 있고 바이든은 가짜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곧 밝혀지니까 밝혀지는 문제하고 일본의 세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불꽃쇼가 이제 곧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꽃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지금 100만 불짜리 구경이 남아있다고. 이 길이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10월 1일이니까 10, 11, 12, 1, 2 딱 5개월 같으면 150일이잖아요. 3, 5, 15, 150일하고 이제 3월 9일 날 9일이니까 80일간에 세계일주라는 말이 있는데 세계일주를 두 번 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곧 이제 불꽃쇼가 일어나겠죠. 내 같은 경우는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것이 뿌리가 확고해요. 확고하다고. 나는 내 청소년기 시절 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 문제가 나는 제일 심각했었다고. 사람이 100년을 살면은 36,500일이라고. 301년은 365일이니까 365 곱하기 100 하면은 36,500일이라고. 36,500일 동안에 별의별 경험을 다 하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희 같은 인생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인생도 있고 별의별 인간이 다 있잖아요. 사람 얼굴이 다 틀리듯이 다 틀린 다른 그런
그 삶을 살고 가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문제라고. 왜냐? 나는 그 당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게 내가 이제 말을 좀 환하게 하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안 돼서 말을 함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구독자 수가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내는 이제 구독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또 세계 황제가 되어 가시는 그 과정, 이럴 때는 내 구독자가 많이 생길지도 모르지. 그렇잖아요.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매화 축제가 일어날 그 무렵이에요. 매화꽃이 피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모란이 피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벚꽃이 핀다고. 벚꽃이 피고, 철쭉이 피고, 뭐 난 꽃이, 그 다음 이제 뭐 제비꽃, 무궁화,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국화가 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철마다 피는 그 때가 다 틀리잖아요. 틀리듯이 사람이 자기의 이제 내 같은 똑같은 유튜브라도 지금은 구독자 수가 적은 게 좋아요. 아주 극소수의 몇 명만 보는 거예요. 보고 대통령이 또 되시고, 이미 종교는 이제 없어지니까, 종교는 이미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작년 6월 달에 이제 종교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선언을 했다더라고. 박윤수 선생님 말씀이.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뭐 교회 나가고 성당 나가고 절에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뭐 불교에서 최고 말하는 미륵부처,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예수, 뭐 또 강정산 계열에서는 강정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뛰어난 분이 인간으로 이제 지금 신인님으로서 와 계시가지고 정치를 지금 실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될 때는 다 이제 교회하고 성당, 절 이런 거는 다 없어져 버린다. 없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명패를 다 하고, 또 죽은 사람,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도 명패를 다 하니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영성생태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영성생태 안에 이제 명패 신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하고,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